동남아시아 한복판인 인도차이나 반도 내륙에 있는 국가로 산과물이 풍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동남아시아에서 강국이었지만 20세기 긴 내전으로 고통받다가 현재는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 라오스입니다. 네, 이곳에서 돼지 농장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분을 통해서 자세히 생소한 나라, 라오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김단비 씨, 라오스 어떤 나라입니까? 라오스는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이렇게 5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엄청 조용하고 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많았습니까? 한국 교민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네요. 네. 날씨는 어때요? 1년 내내 일단은 덥겠죠. 1년 내내 더운데 4월, 5월, 6월이 제일 더운 것 같고요. 이제 4월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제일 더울 때 몇 도? 제일 더울 때 올해 같은 경우 42도, 43도까지 올랐어요. 엄청 더우니까. 그럼 라오스에서 하시는 일은? 라오스에서 돼지 키웁니다. 양돈 사업하고 있습니다. 돼지요? 네. 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저희가 모돈 한 500두 규모 되니까 한 5,000두 규모 정도. 5,000마리? 네네. 그럼 그렇게 40도 막 넘으면 쉽게 생각하시면 네. 이제 고깃집에 가시면 덕트 시설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기 빨아들이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비슷한 시설로 해서 공기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관리. 찬 공기를 이제 불어넣고 그다음에 뭐 너무 덥다 키우면 어미 돼지들은 이제 어미 머리 위에다가 이제 선풍기 밥을 줄 때 더우면 밥 먹기 싫잖아요. 그렇지. 근데 엄마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젖을 줘야 되니까 그렇지. 얼음도 넣어주고. 그럼 이제 얼음 아니 목욕도 시켜주고. 생소한 나라인 라오스에서 네. 그 많은 직업 중에 하필 돼지 농장 외삼촌이 하시게 된 이제 동기. 한 30년 이상 한국에서 양돈 사업을 하셨고 이제 저희 삼촌이 한국의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이름 치면 나오거든요. 그 정도구나. 네, 네. 양돈 쪽으로는 좀 유명. 라오스에 계신 어떤 사장님이 어머. 저희 삼촌한테 메일을 쓴 거죠. 라오스에서 자기는 돼지를 키우는데 한번 방문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 한 10몇 년 전에 라오스를 한번 가신 거죠. 근데 자기 너무 좋았대요. 라오스가 왜 뭐 때문에죠? 더운 나라가? 그렇죠. 이제 가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이랬는데 가니까 뭐 그런 게 싹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라오스는 또 공산국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산국가죠. 그렇게 좋았을까? 그 온도가 맞았던 것 같아요. 공기는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는 없고. 있죠. 있어요. 중국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맞다. 네,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있습니다. 일단 문제로는 진짜? 네. 아니 그러면 흙먼지가 많아요. 아니 흙먼지가. 그곳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 농장 그곳에 한인들이 한 3,000명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한 3,000명. 네. 그분 보통 한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이제 식당도 라오스가 많이 관광지예요. 라오스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엔에서 뭐 엄청 가볼 만한 도시 1등 한 적 있어요. 저 루앙프라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광지이고 이제 비엔티엔이 수도고요. 방비행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비행, 루앙프라방은 좀 관광지고요. 그 이제 교민분들은 보통 이제 비엔티엔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뭐 방비행, 루앙프라방은 조금 한인들은 보통 식당이나 또 뭐? 식당이나 뭐 관광업 하시는 분들 많고요. 여행사를 하시는 여행사, 분들도 가이드. 있고 그다음에 뭐 주재원들 있죠. 그렇죠. 예, 한국에 뭐예요? 워킹 비자? 아니 이제 투자자 비자로 있습니다. 투자자 비자로? 네. 근데 왜 신청 안 해요? 그렇게 10년 이상 있으면서. 좋은 게 뭐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뭐?
저 이게 라오스 공산국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땅을 외국인이 소유는 못해요. 공산국가는. 예. 근데 이제 내가 영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주권을 가지면 좋은 거는 5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한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네. 베네핏이 없어서 안 한다. 근데 꼭 이제 굳이 필요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럼 라오스 사시면서 라오스의 가장 좋은 점. 저는 제일 좋은 게 저한테는 캐나다가 좋다고 그랬잖아. 캐나다 좋죠. 엄청 좋아. 캐나다 좋더라고요. 캐나다 너무 좋아져. 그래도 그렇게 계속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시작했으니까 엄청 좀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비즈니스. 네. 지금은 아니다. 네, 더 제가 있어야 돼. 네. 제가 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물가는 어느 정도예요? 물가 싸다면. 소주는 엄청 싸요. 소주는 라오스가 전 세계 제일 쌀 거야. 식당에서 얼마? 식당에서는 한 5만 깁 정도 받거든요. US 달러로 한 3불? 식당에서 괜찮네. 한 3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는 거. 사는 거 마트에서 사는 거는 뭐 한 1.5불 정도 되죠. 아유 싸네. 캐나다 밴쿠버에 비하면 거저네요 거저. 비즈니스 하는 데는 공산주의라서 뭐 불편한 건 없어요. 공산주의라서 뭐 불편한 세금을 것도 있고 많이 떼는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있죠 솔직히. 뭐 좋아? 뭐 돈이면 다 되니까 커넥션만 잘 걸어놓으면. 중국처럼 막 뒷거래 사고나 보다. 그렇죠. 좀 종목이 그래서 그런지 농업은 그렇게 터치를 많이 안 해요. 농업 쪽은 그렇게 터치를 많이 안 하고 요즘에 이제 좀 세무 쪽으로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저는 뭐 사업하는데 세무 쪽으로 뭐가 있어? 세무 쪽이 라오스가 원래는 이제 조세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세무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그걸 이제 조세 시스템 만들어줬어요. 전산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옛날에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수기로 하고 할 때는 떼먹을 게 있었잖아. 네. 떼먹을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 엄청 빡빡하게 해요. 옛날. 자기들이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하면 못 바꾸잖아요. 시스템 입력을 하면 걸리잖아 바꾸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빡빡하게 하는 거. 한국 같으면 사업자 등록 한번 내놓으면 다시 뭐 연장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 이제 라오스는 그런 게 있어요. 뭐 1년에 연장해야 되는 허가증이 있고 뭐 2년마다 연장해야 되는 허가증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허가증이 5개거든요. 그럼 그게 1년에 연장해야 되는 거, 뭐 2년에 연장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면 정부에서도 크게 터치 안 하는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 10년 이상 사시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네, 이제 농장 시작하기 전에 현지 식당을 했어요. 다른 사업도 또 했구나. 식당을. 네. 그 식당을 하면서 일단 땅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다 놨고 우리가 이제 제가 식당을 하면서 가서 마냥 놀 수는 없잖아요. 식당으로 번 돈을 갖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고. 네, 제가 한국에서 갚은 돈으로. 잘 쓰고 놀았죠. 그럼 한국에 갚은 돈으로. 그렇죠. 한국에서 뭐 해서 이 돈을 많이 벌었어? 저는 뭐 돈은 번 게 없고요. 뭐 땅을 사면 뭐 있었으니까. 이제 저희 삼촌이 이제 투자를 해주고. 예. 아니 아까는 공산국이라 땅을 살 수 없다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사고 싶어서 현지인 명의로 51%의 지분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랑 삼촌 명의로 49%가 들어. 현지인은 땅을 살 수 있고 외국인은 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없고. 네. 근데 현지인이 51%를 가지면 회사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땅을 산다는 게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네. 중국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게. 근데 그 이용권을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근데 사고 팔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땅은 내 땅인 거죠. 그러네요. 네. 좀 삶이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제 삶은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했다가 그리고 뭐 오후에 퇴근해서 뭐 제가 골프 좋아하니까 이제 골프 연습하고 뭐 아니면 오후에 라운딩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삶이 엄청 단조로워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거기 아름다운 연애들이 없나? 네? 그러게요. 제가 현지인이랑 결혼하는 그러니까 라오스 여자죠. 현지인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좀 약간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100% 라오스 말을 한국말처럼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죠. 어느 정도는. 직원들을 그죠. 부르려면. 그럼 어느 정도는 하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까지 못 깊이는 가는 것 안 같다. 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 호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연애를 해도 이제 문화가 다르고. 덜 잘하겠어. 그래서요. 큐피트의 완전 화살을 뿅안 가서 맞으면 이제 뭐 언어는 그러면 만약에 한국 사람들 중에 라오스에 와서 살고 싶다 네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제 지인분들이고 이렇게 라오스에서 뭘 하고 싶다, 뭐 라오스에서 내 이런 사업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계시면 일단 와서 1년 정도 노시라 그래요. 왜요? 1년 정도 노시면서 그 나라 문화도 익히고 뭐 말도 조금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나라인지 살 수 없는 나라인지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어느 나라든지 가서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가서 좀 살아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뭐 기회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공산국가인데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그 우리 옛날에 좀 외국 가면 그게 그냥 그냥 이런 전화기 있잖아요. 무슨 전화기 스마트폰 말고 알아요. 폴더로 이렇게 돼 있는 폴더 말고 이렇게 이 막대기처럼 생긴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만 되는 거. 옛날에. 그런 거를 네, 가지고 전화 다니는 같은 애들이 거. 많았는데 지금 100%다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이게 엄청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구나.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막 빵 터지면 뭐 이렇게 대박이라고 그러면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기회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막 잘 개발 찾으시면 도상국가니까 그렇죠. 네. 비즈니스 할 그런 소스가 많고 기회가 많다. 관광지고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엄청 아름답죠. 네. 그리고는 뭐 이렇게 주재원분들 근데 뭐 회사를 다니시는데 라오스에 지사가 있다거나 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캐나다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캐나다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관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교해서 어때요? 캐나다 엄청 웅장하다고 하면 네. 좀 라오스는 좀 아기자기하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 좀 순박합니다. 좋네요. 순박하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먹을 건 많습니까? 근데 태국 음식들 많이 드셔보시잖아요. 네. 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면 라오스 음식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추천할 볼 만한 나라입니까? 배낭여행 엄청 많이 옵니다. 배낭여행으로 추천해 주시고. 배낭여행 추천.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라오스는 다 국경들이 좀 여러 나라랑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육로로 이동하는 배낭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오고요. 유럽 안전하면 가볼 만하지. 안전해요. 안전. 치안 같은 거. 예. 안전하고 사람들 위험하지 않습니다. 순박하고. 네. 좋네요. 배낭 하나 딱 메고 네. 또 뭐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흔쾌히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